이제 튜닝 익스프레스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레포지토리를 접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레포지토리 접속 안 하고 접속하는 것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개수만큼 이제 늡니다. 그래서 tx config에 설정하신 숫자만큼 이게 늘어나게 되고요. 일단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MROK-DB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정의를 보시면 DB를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택한 DB가 이쪽에 이제 DB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한번 예를 들어서 tx 테이블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DB의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 노테이션을 보시면 이제 요건 엔터티명, 테이블명, 파티션 여부, 그 다음에 넘노우, 크리에이티드, 어널라이즈 정보 이런 정보들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인지 맨더토리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보여지고, PK 경우에는 샵 정보가 이제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멘트가 없을 경우에는 영문명을 그대로 계승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인덱스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다른 테이블 하나 보죠. 그래서 마이그 유저의 HTML 보시면 이제 매핑 소스 테이블, 요건 이제 코멘트 한글로 돼 있어서 그렇고, 여기 키 컬럼은 이제 샵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맨더토리냐 옵셔널이냐 정보 보일 수 있고, 데이터 타입하고 원활했던 정보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파란색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코드가 있을 때, 사실은 코드 보면 예를 들어 TBLC 코드가 있다면 코드에 대해서 리스트가 상세적으로 나오는 SQL이 이제 d_s 코드라는 곳에 있어요. SQL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 가면은 튜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컬럼이 무슨 값을 갖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 코드가 있는 테이블이 있는 경우는 요거를 그 정보를 가지고 SQL을 만들면 상세되는 코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사이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정보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테이블 정의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튜닝할 때 이제 기본적인 디스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인덱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정보는 현재 이제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특정 SQL 아이디를 알거나 플래시 메시를 알면 상관이 없고요. 그냥 디폴트로 조회하시면 현재 이제 액티브 세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이제 계속 바뀌어서 현재는 1시 9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회를 하시면 방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갱신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갱신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3초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6초, 9초 자동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도는 쿼리를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는 걸리는 쿼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접속해서 쿼리를 돌렸고요. 그러면 이제 3초마다 갱신이 돼서 이제 여기 오래 걸리는 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USQL하고 플래닛 밸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3초마다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프레시를 끊고요. SQL ID하고 플래닛 밸류가 있는데, SQL ID에 보시면 이제 두 개 다 클릭 가능합니다. SQL ID 클릭하시면 튜닝 이력을 일단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SQL은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이 튜너는 이제 현재 본인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상태나 이런 정보를 봤을 때 현재 지금 등록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튜닝해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SQL이라는 정보고, 성능 정보는 수행했으는 이제 한 번 수행됐고, 이건 이제 메모리에서 갖고 온 정보입니다. 그래서 IO 0.3ms/이고, 그 다음에 IO 레이션 0.58이고, 그 다음에 게스퍼 EX 수행당 블럭 수는 49,000 블럭 정도 되네요. 처리 로우 수는 없고,
그래서 요 SQL은 지금 현재 요거고, 바인드 변수 값이 있으면 이제 밑에 해당이 나오고 정보가 없으면서 이제 안 나온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기본적인 SQL 통계 수행 정보고, 이제 플랜 정보를 다시 보겠습니다. 플랜을 보면 현재 이 SQL이 돌고 있는 그 아이디하고 플랜 해시 밸류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그 상세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이 굉장히 길어서 언제 어느 부분을 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자동 갱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 대신 이 자동 갱신은 11G 이상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갱신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플랜 아이디 132번이 지금 돌고 있다는 뜻이고요. 132번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번이군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SQL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앞에 이제 네스티드 루프를 앞에 이 뷰하고 이게 네스티드 루프가 돌면서 기본적으로 이 픽스드 테이블 부분을 되게 많이 읽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얘가 10초마다 갱신되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수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깜빡깜빡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10초마다 갱신되면서 지금 10초, 3초에서 13초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계속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네스티드 루프로 바틀렉이 걸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제 내용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앞 화면으로 가서 SQL 튜닝을 이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거는 이제 원인은 간단하죠. 그래서 SQL 원래 신텍스를 갖고 와서 이제 튜닝 익스프레스보다 뭐 다른 툴을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지를 하고 다시 이제 튜닝된 쿼리를 할 때는 네스티드 루프가 문제 있으니까 거분을 제거하고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 한 뭐 3초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이 튜닝 전 쿼리하고 튜닝 후 쿼리가 있죠. 그래서 튜닝 전 쿼리하고 후 쿼리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닝 전 쿼리는 이랬다는 거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정보하고 TSID라고 있는데 요거는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튜닝 익스프레스 SQL 아이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SQL을 대비해서 다이나믹 SQL도 같은 아이디가 발생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요거 튜닝 상태가 있고요. 상태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진행하는 상태, 그 다음에 튜닝, 확인, 그 다음에 튜닝하는 현재가 어렵다. 아니면 또 이제 개발이나 이런 요청에서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 기타 등이 있습니다. 쓸 때 그 비고의 맨 처음에 두 개의 글자가 상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는 현재 튜닝을 했으니까 튜닝이라고 하고, 튜닝 전 시간은 알 수가 없죠. 지금 계속 돌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래 걸렸다고 하고 이번 100초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초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튜닝이 계속되면 블락 같은 정보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한 3초 걸렸다고 하고요. 튜닝 전 SQL은 유지 NL이 됐었고, 튜닝 후에는 유지 NL이 없었죠. 그래서 유지 NL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트레이스 정보 같은 것도 같이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정보도 같이 보통 추가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유즈 NL 힌트를 제거함.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는 이 튜닝을 위해서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작업이 되면 튜닝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 코드가 아까는 등록이었다가 지금 튜닝이 되죠. 이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면, 상태가 되면 다시 적용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최종 상태는 이제 적용 상태가 되고요.
추가를 잘못 눌렀네요. 튜닝 등록을 눌러서 그럼 이제 적용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적용을 했는데 또 추가로 이제 SQL이 시간이 지나거나 뭐 해서 누가 다른 튜너가 뭐 아니면 내용이 또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추가라는 걸 눌러서 뭐 튜닝을 했으나 추가 튜닝 사유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 정보 갱신으로 재튜닝 하거나 뭐 또는 뭐 데이터 증가로 재튜닝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정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 증가로 인한 재튜닝이라고 사유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개발 초창기의 데이터하고 실제로 이제 오픈 가까운 시점하고 데이터가 좀 틀려서 플랫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진행 상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누군가 적용을 했다라는 이제 이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력은 기본적으로 같은 SQL ID뿐만 아니라 TS ID가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SQL 다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진행됐다가 완료됐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튜닝 완료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의 튜닝 이력이나 이런 거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AWR 요게 이제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터 조건 같은 경우는 특별 이제 그 검색된 것 중에서 다시 또 필터를 거시고 싶을 때 계정이나 이런 걸로 보실 때 좀 필요하고요. 거셔서 보시면 알고요. AWR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AWR 정보는 그 수행하면 이렇게 스냅 아이디별로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구간을 딱 찍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 AWR의 베이직 인포, 그 다음에 로드 프로파일, 그 다음에 타임 모델 스태틱스틱, 그 다음에 이제 일랩스 타임에 의한 SQL 순서, 그 다음에 CPU 타임에 의한 순서, 그 다음에 게스에 의한 순서, 리드에 의한 순서, 그리고 로지컬 리드, 웨이트 이벤트 이 정도 기본 정보를 보여주고요. 여기 SQL도 보시면 다 이제 파란색으로 되는데 파란색은 보통 이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찍으면 제가 이미 여기는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ESQL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튜닝이 적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 얘는 지금 현재 튜닝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 개설된 정보를 보면 3월 25일, 28일, 4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보는데 수행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게스포 EXC는 그의 7,000, 뭐 2만 이렇게 좀 변경이 됐고 플랜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값이 같으니까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변수는 TX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랜 해시 밸류를 보면 이런 이제 플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실시간이 돌고 있을 때는 자동 갱신이 되지만 수행 중인 내역이 없으면 내역이 없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AWS 정보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SQL이 이제 등록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얘는 그냥 뭐 시스템 SQL이라고 하죠. 하고 얘는 확인은 이제 특별히 문제 없이 정상적인 SQL이라고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확인이 누구에서 현재 지금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 SQL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WR 정보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WR 정보 보시면 스냅 비긴 그 DBID하고 인스턴트 넘버는 이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스냅 ID 비긴, 그 다음에 엔드 스냅 ID 숫자로 넣으실 수가 있고, 탑 카운트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디폴트가 10개고 뭐 20개를 넣으시면 아까는 10개만 보였는데 이제 20개 정도로 늘어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로지컬 리드 정보하고 세그먼트 바이 로지컬 리드 정보하고 웨이트 이벤트는
20개만 하면 10개, 그다음에 10개 하면 5개, 이렇게 반 정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늘리신다면 좀 많은 SQL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AWR이 디폴트가 100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의 제약을 받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 숫자로 원하는 SQL 숫자만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이제 사용자 쿼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쿼리를 보시면 이제 그 v 세션 정보, 패러럴 정보, 인큐 정보, 락 정보 이렇게 4개가 이제 기본 쿼리도 있고 사용자 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쿼리를 사용을 좀 해보면 현재 이제 세션 정보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데 마찬가지지만 거의 외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절을 기본적으로 SQL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D 여기 밑에 있는 컬럼을 기준으로 is null 이렇게 한번 조사해요. 그러면 널이 아닌 SQL ID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이제 HTTP 대본인데 이게 지금 아파치 서버가 하고 있는 쿼리죠. 우리가 돌고 있는 게 얘도 이제 갱신 버튼이 있어서 3차 주기로 갱신을 똑같이 하실 수 있고요. SQL ID도 내가 이제 뭐 튜닝을 등록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 쿼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뭐 요건 이제 원하는 SQL을 등록하시면 되고, 요 SQL이 있는 위치는 APM-C의 APM 서던 밑에 HDocs 밑에 TX 밑에 SQL이라는 디렉토리에 기본 쿼리, 사용자 쿼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쿼리에서 이제 SQL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실제로 링크를 해서 등록할 수 있는 화면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SQL을 잘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SQL 아이디 가지고 등록 화면과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자 쿼리에다 넣으셔서 필요한 만큼 기능을 추가하셔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10번 이제 트레이스 보기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SQL 트레이스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가 필요한 SQL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 지금 트레이스 P가 있는 SQL이 이게 레포지토리가 들어있는 SQL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레포지토리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번부터 9번, 6번부터 9번까지 사용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